법무부가 지난번에 불발됐던 윤석열 총장의 이 대면 조사, 대면 감찰을 재통보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발됐죠. 법무부에서 대면 조사한다고 했는데 불발하면서 윤 총장 탓해서 기사가 되기도 했었는데 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 이상 추정된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장에게 특활비 사용 내역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했다.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그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밝혔는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법무부가 그러니까 윤 총장을 대면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재차 보이십니까? 전망하십니까? 대면 감찰을 강제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법무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면 감찰을 지시한다고 해서 계속 불이행될 거거든요. 서면 조사로 불가피하게 나중에는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렇게 대면 감찰 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불응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지금 나오는 단어가 감찰의 성역 없다라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검찰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받는 시국에 왜 검찰총장은 성역이 있다는 것이냐, 왜 대면 감찰을 거부하느냐, 이를 이유로 이제 징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대면 감찰은 지시를 하더라도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고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소집할 것인지 여부가 남는 거죠. 보통의 검찰의 징계는 총장이 요구를 하는데 검찰총장은 총장이 스스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갈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징계 개시를 명시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태호 실장님, 그러니까 언제까지 법무부와 총장의 검찰의 갈등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지도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의 보도 포인트이긴 한데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에서는 계속 감찰한다, 불응하기만 해봐 이러고 있는데 총장은 시큰둥, 불응, 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특활비 건은 지금 감찰이 아니에요. 사무 감독의 영역입니다. 감찰은 뭐 옛날 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나름 이제 비위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고, 이건 아직 그까지는 안 넘어갔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뭐 곧 개각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추 장관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교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로 내년 초에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요. 지금 이제 공수처 처리 문제도 이번 주에 뭐 여당이 개정 법안, 그러니까 공수처를 이제 야당이 반대하면 못 되게 돼 있는 걸 이제 좀 바꾸는 쪽으로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개각 문제하고 다 맞물려 돌아가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 뭐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이제 힘겨루기만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변수들이 많고 제일 큰 변수는 여론이겠죠. 여론. 그렇군요. 자, 그럼 윤석열 총장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마이웨이. 이딴 내부 결속 행보다. 윤 총장,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오늘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 보호 수사 관련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2차례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 계속해서 이제 오찬을 갖는 일정들을 확대한다라는 건데요. 박정환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수사에서도 배제되고 뭐 실권이 하나도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시간이 많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부장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지휘권 문제, 그다음에 감찰 문제, 특활비 문제 뭐 등등등 이 검찰 개혁이라고 이 정부가 쭉 얘기하고는 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곁가지를 갖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해지는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은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총장 구조 내에서 약자와에 동행하는 게 검찰 개혁이고, 그 다음에 공판 중심의 검찰을 만들어야 되는 게 검찰 개혁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검찰 내부적으로
여론을 좀 몰고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 법무부에서는 감찰에는 성역이 없다. 윤 총장은 일단 됐고 마이웨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듯이 법무부에서 다시 윤 총장에게 대면 감찰 시도할 때 어떤 형식적 절차의 정당성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난번처럼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총장님 나오세요 라는 형식을 또 취할지 법무부가 어떤 절차, 어떤 형식으로 또 감찰을 시도하려 할지도 좀 관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관건이고 사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당시에 감찰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밑에 있던 감찰 담당관이 대면 감찰을 쉽게 해서 어떻게 검사를 보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감찰관이 패싱됐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거다. 왜냐하면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감찰관도 모르게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당시에 대검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과연 감찰을 알겠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어떤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지 먼저 알려달라. 그래야 우리도 자료를 준비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론을 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당시 법무부는 그거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받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감찰관으로부터 다시 이제 지시가 내려가야 될 테고 그리고 대검의 요구대로 어떤 내용을 정확히 감찰할지를 공개해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대검은 대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서면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가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지난번처럼 바로 또 감찰 담당관실에서 검사를 보내서 며칠 날 대면 감찰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또 추진하기는 어차피 그런 결과가 똑같아지고 그 비판은 또다시 또 제기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보도해드렸습니다.